자, 30분 정도만 딱 집중해 보세요. 30분 정도. 한번 30분 정도 안에 제가 유형을 웬만한 설명 다 해보려고 해볼게요. 참고로 미적분에서 사실 우리가 한번 설명했던 친구예요. 어느 정도는. 됐죠?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은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추격해서 갈 겁니다. 조금은 추격해서. 왜? 우리가 디테일한 거는 지금 필요 없어요. 수1에서 메인으로 쓰는 것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메인으로 쓰는 건 당연히 표현은 고도법입니다. 고도법. 이 고도법은 각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사실 각도에 대해서. 그럼 각도라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크게는 특수각과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은 뭐였냐면 제가 이 방향을 기준 잡았을 때 됐나요? 제가 카메라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됐죠? 이만큼 떨어진 것을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근데 선생님이 바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딱 보면 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고? 한 바퀴 턴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턴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일반각은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360n 또는 2n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더 덧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특수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했죠. 특수각 이제 두 개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쵸? 해라. 미적분을 위해서. 알겠지? 자, 특수각에 대해서 어떤 게 있어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보통 이 5개예요. 거기 이제 여러분 미적분은 어떤 거? 15도, 75도까지 두 개를 더 기억해달라 했어요. 됐죠? 기억 안 나? 사쿠사쿠 푸쿠사? 또 노래 불러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친구까지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줘. 어차피 내신에 나오니까 그 친구는. 됐지? 자, 그러면 호도법은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1라디안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1도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디안으로 표현해보세요. 이거였어. 됐나요? 30도를 생각해봐. 30도. 30도를 생각하면은 6분의 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사실. 됐죠? 그걸 나눠보면은 180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라디안 1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역수 파이분의 180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이런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고 믿을게요. 됐죠? 그 각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4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분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거랑 같이 겹쳐서 좀 얘기하자면 0에서 90도까지 90에서 180도까지 180에서 270도까지 270에서 360까지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면 0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총 4마리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뒤에 거는 잠깐 겹친다 했잖아요. 우리 저 어제도 얘기 잠깐 했지만 요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1,4분의 영역은 모두 다의 영역입니다. 모두 다의 영역입니다. 2,4분면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사인의 영역입니다. 3,4분면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탄젠트의 영역입니다. 4,4분면은 코사인의 영역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채꼴. 사실 부채꼴 문제는 많이 안 보여요. 요새 모의고사에 거의 안 보여요. 이거 낼 바에 다른 거 내요. 다른 거. 뭐? 코사인 법칙. 도형문, 뒷다 어려운 거 넣어놓고 풀어내라. 이런 거. 그래서 부채꼴은 기본 공식 2개만 딱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쓸 때만 꺼내면 돼요. 쓸 때만. 근데 거의 안 써요. 요새는. 됐죠? 자, 호의 길이 공식은 뭐였어요? R, 세타. 이런 게 있었고요.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와 2분의 1 RL 두 개 중에 하나로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형 1번 볼까요? 거기 유형 1번 있을 거예요. 자, 유형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각이 1라디안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각이 1라디안 1라디안이라는 세타가 1이라는 뜻이에요. 세타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됐어요? 중심각은 이제 세타, 라디안으로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레라는 거는 부채꼴의 둘레예요. 부채꼴의 둘레. 부채꼴의 둘레. 근데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요.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결국에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게 합쳐서 24 됐어요. 반지름은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는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 맞나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뭐든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2분의 1, 8의 제곱, 1.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32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삼각함수 정의로 갑니다. 삼각함수 정의. 그 삼각함수 정의는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요. 이제는 그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다. 표현하는 방법 니들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표현하는 방법 니들을 아니? 이런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건 너무 쉽잖아요. 앞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원에서 이제 원 좌표 이렇게 나타낼 때 동경에 대해서 10초선과 동경을 이루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반시계. 시계 방향 가는 게 아니에요. 반시계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반시계로 갈 때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항상 나타낼 때 반지름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석원 씨 있죠? 메가스타드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때 1타였거든요. 제가 고3일 때 됐죠? 10년 전이에요. 알겠죠? 14년 전입니다. 실제로 14년 전 되게 젊으시잖아요. 한석원 씨 됐죠? 그때 빠박이셨어요. 자, 그분이 명대사가 있어. 찍어봐. 점을 찍어보고 돌려서 그냥 삼각형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어제 우리 잠깐 했었잖아요. 삼각배들, 코시컨트, 시컨트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찍어놓고 사실 그냥 그대로 찾아도 돼요. 그대로 좌표 찾아도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1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반지름이 그냥 R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R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R인 경우는 그냥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R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됐나요? 별거는 없다. 왜? 닮음이라서. 반지름이 1이었냐 R이었냐라고 하는 그 차이 닮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가볼까요? 자,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가보면요. 밑에 갈까? 유형 2번 가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면 결국에 여기 영역입니다. 사삼면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지금 3분의 루트 6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의 루트 6입니다.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상태로 삼각형 만들어.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삼각형 만들고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있어요. 3분의 루트 6이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가 루트 3인 것까지도 확인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은. 하지만 몇 사분면이었다고? 4사분면이었다고. 4사분면 누구의 영역이었다고 하필? 코사인의 영역. 코사인의 영역이었으니까 얘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성질들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삼각형의 성질 2개. 탄젠트는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정말 많이 썼던 친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두 친구는 좀 머릿속에 계속 두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탄젠트는 잘 몰라도 탄젠트는 알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됐죠?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자, 그래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프가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됐죠?
자, 사인 함수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y는 sin ax라고만 할게요. 아니 bx라 할게요. 그냥 자, sin bx라는 친구는 이렇게 가는 친구야. 계속 물결 치는 친구예요. 물결 치는 친구. 그랬을 때 사인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 친구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 친구는. 알겠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어떻게 구한댔어요? 주기는 내가 얘가 360도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360도 되는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은 원위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쭉 돌고 오면 다시 리셋돼서 한 바퀴 또 돌고 또 리셋되고 또 리셋되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기준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했던 이유가 2파이가 누구야? 360도이기 때문에 기준 잡아서 돌린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 이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점을 기본적으로 평행이동하지 않으면 통과하긴 하는데, 됐어요? 얘는 원점 대칭이기도 하지만 어떤 대칭이기도 하냐면요, 점 대칭이에요. 그냥 점마다 전부 다 대칭이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안 했다는 전제입니다. 이것도 됐죠? 그래서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떤 선이어도 됩니다. 선에 대해서 접었다 폈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이거는 코사인이랑 똑같아요. 코사인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Y축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대칭선과 대칭점이 수도 없이 많은 게 사실 이 친구예요. 그럼 누구도? 사실은 Y는 코사인 bx도 마찬가지로 메롱에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긴 한데 그 사이클은 똑같이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구하게 되고 최소값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얘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점들마다 모두 다 대칭이다 돼.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또 어떤 것도 돼? 선마다 전부 다 대칭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사인은 기함수는 맞아. 하지만 어느 점이어도 대칭할 수 있는 점도 많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 일단은 y축 대칭인 우함수인 거 맞아. 근데 그 우함수 되는 선이 꼭 y축만이 아니라 어떤 선이 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파동 형태잖아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근선 존재하는 친구. 얘는 최대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기가 절대값 b분의 파이일 뿐입니다. 됐나요? 근데 얘도 이 점,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은 맞다고. 하지만 요 점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이 다 맞다고요. 어느 점이든 상관없다고요. 사실은. 됐어요? 기함수인 건 맞지만 어떤 점을 가져오면 걔도 대칭되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근데 얘는 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 여기 자를 거예요? 안 돼요. 그래봤자. 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요 점들마저도 대칭점이 됩니다. 점근선이 되는 점도 사실은 대칭점이 됩니다. 점만 존재하는 친구인데 얘 선에 대해서는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함수로 아마 가져올 거예요. 다른 함수로 완전히.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프 구조만큼이라도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프 구조.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니까요. 됐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 보시면요. fx는 a 코사인 b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얼마나 되어 있냐면은 4파이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주기 공식 뭐였다고? 주기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된 건데 얘가 4파이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b 못 구하면 큰일 나요. 절대값 b가 2분의 1이니까 b는 뿔마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아마 양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맨 앞에. 그래서 2분의 1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최소값에 대한 얘기인데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이너스 1 구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3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친구 코사인이 가장 낮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코사인이 가장 낮을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움직인다 했잖아. 맞나요?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A라고 합니다. 왜? A도 양수라 돼 있었거든. A도 양수라 돼 있었거든. 그럼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그냥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됐나요? 그러고 나면 바로 아래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각변환이 등장합니다. 어제도 잠시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각변환은 사실 크게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세타가 있는 그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왜? 2n파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n파이 계열입니다. 그게 n이 0일 때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일단 크게 두 개부터 얘기할게요.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었습니다. 얘가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됐을 때는 n파이 그냥 180, 360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형태를 적어주고 세타로 바꿔치기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90도, 270도, 450도 이렇게 되는 이런 친구들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올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표현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제 유식하게 코탄젠트라고 잠깐 얘기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세타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부호는 어떻게 따진다 했어요? 부호는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 기준으로 사인이었으면 몇 사분면이니까 무슨 부호였어? 라고 하면서 붙여준다라는 거였어. 근데 어제 선생님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누구 설명했었냐면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이거 얘기했잖아요. 맞죠? 이거 얘기했을 때 뭐였냐면 n이 0일 때라고요. n이 0일, n은 정수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n은 홀수도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정수라는 말은 0도 됩니다. 0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조가. 그럼 얘도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이거예요. 됐어요? 각변화는 이 큰 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좌표를 찍어보시면 됩니다. 세타가 여기였어. 180도면 여기로 가. 3, 4분면을 가.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몇 사면 누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한석원이 맨날 이런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인강이 처음으로 거의 슬슬 도입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도 일부러 몇 개 그냥 무료 영상처럼 그냥 뿌리는 거였죠. 몇 개. 그래서 제가 한 2개 영상 봤거든요. 한석원 씨 거를. 재밌긴 하더라고요. 수학과. 딴 거 재미없어서. 수학은 재밌었어요. 유형 4번입니다. 자,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이. 알면은 그냥 바로 다 끝내시면 됩니다. 이거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사실은. 자,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거의 제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탄젠트 120도 아십니까? 각변은 원래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 120도 좀 유명한 친구예요. 마이너스 탄젠트 60입니다. 걔는 그냥 루트 3 계열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지금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 탄젠트 120도가 있었어요. 탄젠트 120도는 탄젠트 180 마이너스 60. 저는 180 기준을 좋아합니다. 왜? 안 바꾸려고요. 형태 안 바꾸려고요. 180으로 한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그럼 탄젠트는 그대로 적어주고 탄젠트는 세타도 그대로 적어줘라 이거예요. 아 60도 지금 60도니까요. 그렇죠? 근데 120도에 대한 탄젠트는 2, 4분면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다 해서 두 개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어렵지도 않은 그런 문제.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뭐 했던 걸 또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좀 편하죠? 그쵸?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적분 상관없고 어떻게 끝난다. 다음이면 끝나겠다.
다음 시간에 미적분 상관없이 끝날 거예요. 아마. 아마. 질문이 많으면 또 천천히 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됐죠? 표현 자체가. 바로 그냥 유형 5번과 6번을 바로 보려고 해요. 이거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고요. 설명이 따로 필요 없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 이거였지라는 걸 좀 알 겁니다. 사실은. 됐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5번입니다. 자, 1 플러스 루트 2의 사인 2x가 0이 되는 모든 해의 합 이런 표현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보면 우리 어떻게 시작해? 우리 하는 대로 하자는 거야. 사인 2x는 이렇게요. 사인 2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시할 거잖아. 일단은. 맞아 아니야? 아 맞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사인 함수를 원래 그려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t, 2x를 그냥 잠시 t라고 생각해. 그냥 누구처럼 보려고 해? 그냥 기본함수 계열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함수. 됐죠? b도 아니라 그냥 1x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사인 함수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찾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됐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2분의 1도 잠깐 그려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제가 원래 수1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때는요. 직접적으로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하는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요. 선생님 여기 만나는 거를 알파라고 한다면요 라는 거예요. 알파라고 한다면요. 여기 좌표는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대칭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였는데요. 파이에서 알파만큼을 뺀 거리랑 같아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반대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요 점의 좌표는요. 요 선에 대해서 사실 점대칭,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럼 여기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 차이 나서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때로는 알파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45도 알죠. 2분의 루트 2니까 알죠.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구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처럼 써달라는 거예요. 파이 플러스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2x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누구 있었냐 라고 한다면은 파이 플러스 알파도 있었고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있었고요. 한 사이클을 더 가게 되면은 3파이 플러스 알파도 있고요. 4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몰라요. 근데 x의 범위 때문에 그래요.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거기가 0부터 파이까지 되어 있어요. 다행히. 됐죠? 그럼 2로 나눠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쭉 갈 거야. 뭔지 몰라. 하지만 2분의 3파이라고 적는 순간부터는 내가 볼 필요가 없어. 파이를 넘어갔거든. 파이를 넘어갔으니까 내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두 개를 그냥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정답 2분의 3파이 하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알파 때로는 안 구해도 돼. 귀찮게 뭐 4분의 파이랑 뭐 이렇게 안 구해도 돼. 3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거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알파 이렇게 두고 풀어도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됐죠? 예제 6번입니다. 쓰다 보면 얘가 말라가지고 진짜 계속 바꾸는 이유는 쓰다 보면 말라가지고 잠시 채우는 거예요. 자, 6x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는 표현 썼어요. 이번에는 실근을 갖지 않도록. 됐죠? 야 빨리 들어.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무슨 식 써야 돼? 실근 이야기 나오면 2차 함수인데 실근 이야기 나왔어. 우린 항상 바로 무슨 식이었냐? 아 판별식.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그 단어 생각하는 거 갑자기 까먹었어요. 판별식 D
지금은 절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절반 공식을. 절반의 제곱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AC가 지금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약분하고 생각하시죠.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은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런 문제? 우리 아까 썼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얘를 바꾸는 것보다는 얘를 바꾸는 게 쉽다는 거야. 코사인 제곱이 바꾸기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2 사인 제곱 플러스 3 사인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2 사인 그 다음에 2, 1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 사인 마이너스 1 사인 플러스 2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결국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이 어떻게 했어요? 큰 쪽으로 작아지고, 아니, 큰 쪽으로 커지고 작은 쪽으로 작아진다.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누구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얘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얘 왜 안 봐도 될까 했더니 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얘만 보면 되는데 얘는 사인은 딱 하나 그려주고 딱 하나 그려주고 왜 0부터 2파이 그려지거든요. 문제가. 그럼 한 사이클 딱 그려주고 2분의 파이 선을 딱 선을 딱 그어. 근데 언제 2분의 1이래? 언제 2분의 1이래? 30도 6분의 파이일 때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 찾는 방법 대칭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야. 6분의 5파이.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범위대로 넣기만 하면은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궁금하신 건 없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이야기.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상담원분들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거든요. 거기 별 5개 칠해요. 걔는 무조건 나와요. 걔는 무조건 나옵니다. 진짜. 매 모의고사마다 나오는데 주관식이 아닌 거에 일단 첫 번째 감사하시고요. 알겠죠? 주관식 나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걔는. 두 번째로는요. 웬만하면은 13번 이내로 웬만하면 12번 이내 정확히 표현하면 12번 이내로 나오면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13번이나 14번에 배치하면 못 풉니다. 하나 더 쓸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면 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까지 안 된다면은 하고 좀 당황하실 겁니다.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를 좀 합시다. 삼각형 넓이는 선생님 여기 왜 안 적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한테. 삼각형 넓이는요 생각보다 자주 안 나와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3 것만 가져와도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도 사실은 신발끈 공식을 쓰든 정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든 할 수는 있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주 안 나오는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만 알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는. 됐죠? 자, 사인 법칙은 뭐였냐? 이 외심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외심. 외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얘가 죽으려고 검은색들이.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자, A, B, C가 있었고요. A, B, C가 있었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접원과의 반지름. 얘가 숨겨질 때가 진짜 많아요. 사인 법칙이 숨겨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그 성질은 누구 때문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부터 적으면은 일단은 빠르게 적어보면은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부터는. 모르면 이제부터라도 기억하라고. 됐지? 얘가 왜 어렵냐면은 중3 때 지식을 또 씁니다. 중3 때 우리 원을 배워요. 중3 때 원 배우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요. 접선도 배우고요. 처음으로. 제대로죠. 정확히 표현하면. 제대로 접선도 배우고요. 현도 배우고요. 그러면서 원주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원주각. 원주각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원이 있었으면은 어떤 호에 대해서 내가
이 AB를 포함하지 않은 바깥 테두리에 대해서 각을 찍는 거예요. 이 각과 이 모든 각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각의 성질로 인해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만약에 쪼개놨어요. A, B, C로 만약에 쪼개놨다고 치면요. 만약에 이렇게만 이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이어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어버리면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A, B의 호의 길이 B와 B, C의 호의 길이 B는 알파 대 베타라고 하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 B를 원주각으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원주각으로. 그래서 원주각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하냐면 2분의 1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삼지식을 좀 많이 씁니다. 여기는 중삼지식을. 그래서 만약에 그 도형을 딱 봤어요. 도형을 딱 보고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거는 각이 같은 곳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각이 같은 곳이 있는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인 법칙을 쓰든 아니면 닮음을 쓰든 아니면 합동을 쓰든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각이 같은 곳이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원을 줍니다. 웬만하면. 안 주면은 90도짜리를 줄 겁니다. 90도짜리. 외심의 성질에 또 뭐가 있어요? 외심의 성질은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심각이 180이고요. 원주각은 90도 되는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중삼지식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지금 됐어요?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미적분했던 친구들이 몇몇 있거든요. 저한테 꼭 얘기해요. 쌤, 제가 공식은 다 아는데요. 중학교 때 안 돼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조금 돼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는 삼각형 A, B, C가 있었을 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개는 정확하게 좀 기억하되 중등 지식 만약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놓친 거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 되죠. 지금부터. 됐나요?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유형 3개까지 하고 문제 풀다 갑시다. 됐죠? 자, 지금 검은색이 지금 죽을라 그래가지고 지금 파란색으로 좀 적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 B의 길이가 8이고요. 각 A는 45도, 각 B는 15도입니다. 그럼 BC의 길이를 구해달라. 자, 이런 문제는요.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세요. 15도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몰라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A, B, C가 있다고 가져갈게요. 여기가 15도고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가 45도예요. 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원래 둔각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린 거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미안해요. 아무 데가 없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120도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기 120도 된다는 거는 미안해요. 선생님이 깜빡한 거였죠. 근데 누구 구해달라고? 우리는 BC 길이 구해달라. 그럼 뭐 써달라고 하는 거냐면 사인 120이 마주보는 8과 사인 45도가 바라보고 있는 BC와 라고 해서 문제를 그냥 각변환 이용해서 또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요. 이게 기본 문제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요. 됐죠?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도형을 주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됐죠? 아, 옆에 것부터 해야 되죠? 참 미안합니다. 자, 유형 8번이고요. 이거 주면은 애들 다 좋아해요. 자, 7번 주면은. 자, 8번 문제는요. 이거는 내신 대비할 때 풀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내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내신 때. D, A, C,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가 6이고요. A, C가 10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A, B랑 A, D가 같다. 여기가 6이고 여기 4란 뜻이에요. 결론은. 그랬을 때 B, D가 루트 15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요. 여기는 그냥 세타라 두고요. 코사인 법칙 딱 두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두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는요. 먼저 이 삼각형 안에서 구합니다. 이 삼각형 안에서 2A, B
모르겠으면 이 양옆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양옆. 양옆의 거 제곱의 합 마이너스 마주 보는 거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랑 큰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큰 삼각형 보시면 이 양옆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거 제곱 더하기 옆에 거 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제곱 해가지고 뭐 하면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 계산 문제니까 뭐 제가 안 할래요. 됐죠? 자, 유형 9번. 보통 나오더라도 9번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21년도 28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아, 21 학년도입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20년도에 시행한 겁니다. 됐죠? 됐죠? 22학년도부터 시험 개정이 바뀌었거든요. 됐죠? 자, 문제 보시면요. 삼각형이 있고요. 아니,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3분의 8이로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A, B 대 AC가 3대 1이래요. A, B 대 AC가 3대 1이에요. 그럼 나 여기를 3K라 두고요. 여기를 K라고 잠깐 둘게요. 각각 3K, K라고 잠깐 둘게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는 BC도 K로 나타낼 겁니다. BC도 K로 나타낼 겁니다. BC를 K로 나타낸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거 쓸 거라는 거예요. 법칙 쓸 거라는 거예요. 법칙.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양옆의 거의 제곱 우리 구하려는 BC의 제곱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거든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은 날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 곱해주면은 3K 제곱은 10K 제곱 마이너스 BC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BC 제곱이 될 수 있는 거는 7K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BC는 루트 7K가 될 겁니다. 루트 7K. 그럼 여기가 루트 7K인데 마지막 구하는 게 어쨌든 H가 K로 잘 잡았네요. 문제도 안 보고 풀었는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제 K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맞나요? 외접원 반지름 7이라고 되어 있죠. 봐. 2 곱하기 7 2R입니다. 2R. 외접원의 반지름 쓸 수 있는 건 이 친구밖에 없어요. 지금. 됐어요? 2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마주보는 루트 7K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 해주면 돼? 마지막은 계산만 여기 딱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계산만 딱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초딩은 또 왜 안 올까? 우리 초딩이 올 시간인데 초딩 또 안 와요. 미치겠네. 숙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시까지만 풀고 갑시다. 알겠죠? 모르는 거 질문 좀 할게요. 4시까지 여러분은 숙제로는 80번까지 뒤에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지수로그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수로그만 풀어오시면 되고요. 됐죠? 어제 실생활 하는 문제 하나씩 다 빼면은 한 챕터당 9문제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삼각함수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제가 문제풀이를 먼저 좀 도와드리고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먼저 진행하고 5분만 쉬었다